오늘은요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자 지금 카메라로 보이실까요? 자 이게 아니 요즘 제일 사치스러운 선물이라고 불려요. 바로 뭐냐면 돌반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조규원 대표. 네. 자 이게 사실 저희 선배 거예요. 선배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2003년에 샀는데 그때 당시 한 4만 4천 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돌반지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는? 지금은 돌반지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9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럼 지금 90만 원 정도 해요? 네, 맞습니다. 같은 제품이 네. 지금은 90만 원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4만 4천 원짜리가 지금은 갖고 있었더니 90만 원이 됐다 이 얘기. 한 20배 정도 올랐네요. 20배 정도. 네. 아 그러면 지금 금이 대략 어느 정도 시세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금 가격이 KRX 금시세 기준으로는 한 86만 원 정도 선에서 한돈당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부가세까지 다 지불하셨을 경우에 네. 이제 뭐 80 몇만 원에다가 이제 또 얘는 공인비 같은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돌반지 같은 경우는 한돈을 구입하려고 하면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금시세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는데 10월 14일 기준으로 저게 지금 84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고란 기자, 사실 금값 하면 우리가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올라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자면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이제 불확실하면 역시 금이지라고 해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개인 단에서만 수요가 나왔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금값을 밀어올리는, 게다가 안정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말 무섭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이제 외환 네. 보유고의 구성을 보면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미국 국채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보다 금의 보유 금액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요, 네. 너무 정부나 중앙은행이 전부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값을 보자면요, 글로벌 시세로 봤을 때 금값은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달러 값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실질 구매력으로 따진 달러 가치를 보자면 2000년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금값이 이게 조금 더 비싸게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좀 차익을 노리겠다라면서 금을 또 팔고 가기도 한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They sell their gold, they bought it from other country, then they sell it here. So it's like Saudi gold, Chinese gold, because there's a margin. 조 대표님,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와 해외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길래 저렇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금을 파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KRX 금시세 기준으로는 한국의 금 가격이 한 약 84만 원 정도 합니다. 한돈당.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금거래소 금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9만 원 정도예요. 한 15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만약에 이 금을 한 4돈 정도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한테서 팔면 네. 한 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남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왕복 비행기 값 빼고 그다음에 숙박비 한 이틀치 빼고 그리고 여행 경비 한 18만 원치 빼고 그냥 그 공짜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은 아닌 게 우리나라에 와서 금을 팔 목적으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네.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판매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밀수법에 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밀수법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좀 금값이 비싼 나라로 가서 이거 금 팔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홍콩에 가서 금을 팔고 온다라고 할 때 그건 이제 홍콩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또 주마다 법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법을 다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수입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FTA 협정이 된 국가들은 또 이제
3%의 관세만 내면 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8%까지 이제 그 관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팔려고 가져가면은 예. 그 차익에 대한 수익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갖고 해외 나가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금값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금값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울고 웃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국내 상황 한번 짚어보면은 아니 전라도 버핏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실은 이게 몰랐던 이야기에서 예. 금 이야기를 지금 한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할 워낙 때마다 모르니까. 예. 매번 소개를 하는 그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전라남도 한평군에 있는 황금박지상. 저거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인데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라도 버핏이라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상을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동상 금으로 동상을 만드냐. 그래서 그 당시에 28억을 들여서 저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저 동상 가격이 321억. 지금 가격이 지금 11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값이 저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원래는 저게 황금박쥐가 발견된 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지하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근데 이제 몸값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1층에 특별 전시관을 만들어서 특별 전시관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강화 유리에다가 저렇게 예. 딱 전시를 해놓고 적외선, 열 감지기, 무인 경비 시스템 싹 다 감춰서 네. 지금 얼른 지금 아주 예쁩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한평군에서 지금 이거 완전 보물입니다 지금. 아니 몸값이 확실히 달라진 게 이 분이라고 또 하시고 뭐 이제 대우까지 뭐 손짓도 막 하세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있다면 아까 우리가 울고 웃는다고 했으니까 고란 네. 기자님 우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그 일본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저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구마모토성 인근에 있는 디저트 가게인데 저기 약간 대표 메뉴가 뭐냐면 말차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보이시죠? 아. 얇은 금박을 살짝 올리는 거예요. 예. 사실 저 금박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아이스크림 뭐 특별히 맛있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에 올리기 좋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금박 저거 자체가 저 판매 가격의 70% 이상의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저거에? 비싸진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저걸 이제 씌우려고 하면 예. 씌울 때 직원들이 손을 덜덜덜 떤다 아, 그래요. 그렇겠네요. 이게 실수하면 이거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 사면 안 네,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원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이제 덜덜 떨면서 저 아이스크림을 내준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펼쳐 있는 거 지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의 금빵 여기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금값이 오르면 금은빵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금은빵이 매출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통로는 귀금속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괴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귀금속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념일 때 뭐 황금 열쇠나 황금을 조금 씌운 명패 같은 걸 이제 많이 선물로 주잖아요 직원들한테. 금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주문 제작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전보다 한 반 정도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값 하나 이제 국내에서 좀 울고 웃는 뭐 사연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다 보니까 황금박쥐는 황금박쥐지만 이용주 평론가 이 예. 금으로 된 온갖 세상에 이제 물건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물건들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진짜 황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금 병기입니다. 예. 자, 요게요.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씨가 만든 설치 미술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18K 금으로 제작한 98kg짜리 황금 병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원래는 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먹고 사는 건 똑같다라는 이 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가치가 한 51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게 2019년에 도난을 당했어요. 요거 갖고 싶긴 한데 도난까지는 좀 아닌데 그죠? 네. 범죄잖아요. 근데 이걸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듣기로는 이게 아무래도 다 분해돼 가지고 어딘가에 팔렸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고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게 170억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합니다. 네. 황금병기 혹시 찾으시는 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 이 황금 휴지도 있습니다. 아, 휴지까지? 네, 이게 화장실 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22K, 이게 거의 순금으로 만든 이 황금 휴지인데 네. 이게 실제로 호주에서 한 쇼핑몰에서 한 14억 정도에 이렇게 뭐 비싸진 않은데
아니 비싸죠. 저게 어떻게 안 비싸? 네, 황금 슈즈인데 14억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문하면은 고급 샴페인도 같이 해서 이렇게 샴페인 먹고 예쁘게 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와, 저 화장 슈즈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쓴 거라도 좋으니까 좀 줍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인데요, 금 1.2kg을 사용해서 만든 드레스라고 합니다. 드레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있는 한 이 금속 브랜드가 저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금 1.2kg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장식물까지 해가지고 전체 무게가 8.8kg. 아, 좀 입기에는 부담되는 무게이긴 상당히 합니다. 무거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게 가격이 지금 현재 15억 5천만 원 정도. 15억.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황금 햄버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요건데요. 지금 이 콜롬비아거든요. 이 2020년에 코로나 시기에 이 나를 위한 사치 마케팅이라고 해서 햄버거에다가 저렇게 금박을 입혀서 저거를 그대로 이제 한 입 깨워 무는 네. 물어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격이 한 6만 2천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드레스 그게 한 벌이 15억이면은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싼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고란 기자 이렇게 금이 귀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이거 금 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아니 제가 이거 보여드렸다 아까 돌반지 있잖아요 이거 네네. 이거 저희 작가님한테 잠깐 맡겼거든요 이거 보관해달라 나 이거 보관하기 싫다고 저보고 계속 갖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귀해진 건데 아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금 부담스럽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다 금을 원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값이 약간 폭등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게 중국 산시성에서 금은방을 덮친 홍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화면은 살짝 뭐 다른 화면인데 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도둑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도둑들이 많으니까 오. 이게 지금 갖고 가가지고 박물관에서 황금 유물을 노린 이런 거 이게 그 뭔가 절도가 급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 금을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잠깐 나왔던 화면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얘기였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250kg짜리 초대형 금괴인데 이게 일본에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아예 보관하기 좀 어려서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지금 기후가 아닌 게 실제로 금 관련 지금 고란 기자가 잠깐 언급한 네네. 것처럼 절도 범죄 이런 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물건 보면 욕심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는 금물생심. 금만 보면은 사람이 갖고 싶다. 네. 그 반지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요? 네,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계속 막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전문가들이 막 박물관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유물 같은 걸 이제 훔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웨일즈의 세인트 페이건스 국립 역사박물관에 2인조 도둑이 이제 침입을 해서 예. 청동기 시대의 황금 장신구들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오.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 자연사박물관에서도 10억 상당의 금 원석 표본 4개가 도난당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국립박물관까지 들어갈 정도면 진짜 완전 전문가들이 노리고 네. 했던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드렌치 박물관에서는요. 루마니아 국보급 유물인 코토페추티의 황금 투구 방금 보셨던 거. 요거 이거 예. 딱 봐도 너무 멋있잖아요. 요거랑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88억 정도의 황금 유물들이 훔쳐 당했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도난당한 유물들은요. 네. 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팔 수가 없대요, 암시장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금괴 형태로 녹여서 판다고 합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사실 회수를 거의 한번 누가 훔쳐가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LA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LA에서 그 금은방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막 바닥을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렇네요. 저 사람들이 도둑이에요. 근데 저기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바닥을 저렇게 박박 기면서 저렇게? 네, 5개의 보석 업체가 이제 저기에 모여 있으니까 저기에 들어와서 바닥 기어가지고
저 금들 다 훔쳐갔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구가 안 되죠, 사실. 저렇게 한번 훔쳐간 거는.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지금 피해 상황이 저렇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금값이 폭등하면서 세계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좀 황당한 소동까지 있어요. 네, 이 8월 중국 산시성에서 그 홍수가 났어요. 이 홍수가 나니까 금은방을 덮쳤거든요. 금은방을 덮치니까 그 금은방에 있던 금들이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겠죠. 이게 한 시가 19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물찾기가 막 벌어졌습니다. 아. 사람들이 너도 나와서 이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2년 전 베이징에서도 홍수가 지나간 하천에 금줍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알고 보니까 SNS 조회수를 늘리고 싶던 20대 남성이요. 근처에다가 황동 알갱이를 뿌리고 나서 야, 이게 홍수 때 떠내려간 금은 이거 줍기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서 그거 영상 올리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네,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가짜 금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지금 중국에서. 맞습니다. 이 가짜금주의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보석, 가짜 보석 파는 거는 원래 있었던 일인데 네. 금이 비싸지다 보니까 가짜 금을 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희 중국 그 뭐 마케팅 뭐 그런 영상들인데요. 보시면 막 금 같은 거 막 보여주고 막 이거 녹는다고 막 보여주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사실은 저게 도금이에요. 그래요? 사금이 아니고 네. 가짜 금입니다. 색깔도 이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좀 너무 노랗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약간 누래야 되는데 그죠? 너무 노랗죠. 그리고 너무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그냥 되게 싸다. 생각 그 시세보다 싸면은 싸구나. 나중에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 싶어서 그냥 사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면은 문제는 사기를 당하는 건 둘째치고 여기에 니켈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몸에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잃고 피부병도 없고 이게 네.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에서 저렇게 가짜금 주의보가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금 얘기까지 짚어봤어요. 그런데 좀 황당하긴 하지만 아니 가짜금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겁니다. 지금 저렇게 금을 막 긁어 봅니다. 이제 금색 자국이 좀 남죠. 그런데 시약을 뿌리니까 이게 또 금세 사라지고요. 네. 또 이번에는 또 금을 또 긁어 봅니다. 또 자국이 남죠. 근데 시약을 뿌렸는데요. 이 금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조기현 대표님 궁금한 게 아니 당장 드는 생각이 저렇게 긁으면 혹시 닳진 않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머. 이렇게 시금석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뭐 가짜금이나 진짜금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막 긁어봤어요. 정말 심하게 많이 긁어봤는데 용기 있으시네요. 예. 네, 근데 안 줄더라고요. 안 줄어요. 네, 정말 미세하게만 그렇게 흔적만 남기는 정도라서 그렇게 줄진 않았고 이게 이제 시금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면은 옛날에 이제 고대 리디아인들이 그때 이제 금을 돈으로서 많이 썼는데 그때는 이게 순금인지 18K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순도마다 미리 다 긁어놓고 색깔을 새로운 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긁은 다음에 색깔을 보고 얘는 얘랑 제일 가까운 거니까 순도가 한 18K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네. 조금 더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시약이라는 걸 뿌려요. 방금 예. 보여주셨다시피 이렇게 시약을 이렇게 쭉 뿌리고 이게 만약에 지워진다라고 하면은 뭐 18K가 아닌 거, 안 지워지면 18K인 거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네. 조금 간편하게 사람들이 가짜금인지 진짜금인지 알기 쉽게 하려고 이런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금이 아니고 철 같은 경우는 탁탁 붙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렇게 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옛날에는 철 같은 걸로 많이 가짜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탁 하면은 붙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님들이 금을 가지고 오면 금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먼저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
금을 이거 이제 가짜 금도 지금 제가 한번 가지고 보여주실 수 왔습니다. 있어요? 네. 있는지? 요건 제가 직접 잘라왔는데 네. 여기 이 가짜 금도 보면은 색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볼 때는 노라니까 금이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그럴 쉬워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누런색이어야 되는데 너무 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붙여보면 문제가 자석에 안 붙어요. 지금 안 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제 자석이 안 붙는 금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약 테스트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가의 장비인 비파괴 검사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고객님들께서도 이왕이면 금을 구매할 때 네. 조금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금보다는 좀 확실한 뭐 금거래소나 이제 금은방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전문가의 꿀팁까지 저희 전해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너도 나도 사실 다 원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는 이용주 평론가 아예 직접 금을 찾들어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사금 이제 채취하시는 분들 예. 취미로 아니면 또 본업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요. 많은데요. 그래서 뭐 하천이나 뭐 강 바닥에 있는 이런 작은 뭐 금 알갱이 같은 걸 찾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걸 이제 패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렇게 금 알갱이들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그 포천 이런 데 가면은 막 텐트 치고 막 차박하시면서 진짜 전투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거의 못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찾을 만한 금들은 이미 다 누군가 찾아갔고요. 이제 남은 거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문제는 저걸 예. 하면서 그 강 바닥을 이렇게 긁는 행위를 하면서 하천을 자꾸 오염시키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심지어 막 급류가 막 비 오는 날에는 세지면은 막 조난 당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서 무조건 안전장비, 주의하셔야죠. 예, 네. 구명조끼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낮은 수온에 계속 몸을 담그고 있는 거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일 궁금해지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요새 만든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아니 금은 못 만드는 겁니까? 다이아몬드는 랩 다이아몬드 시대가 되면서 네.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가격 폭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금은 금을 만든다. 연금술이잖아요. 음.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스타트업이 핵융합으로 네. 수은으로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요. 수은 동위원소에 고에너지 중성자를 쏘아서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기가와트 특급 핵융합 발전소에서 연간 5,000kg 만들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핵융합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약간 그런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8년 동안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문을 내고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원래 이런 논문이 나오면 동료 평가, 피어 리뷰라고 해가지고요.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야 이게 진짜 맞는 거야라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 검증 단계는 거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금값 얘기를 제대로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금뿐만이 아니라 은도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은 가격이 금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금은 요즘에 너무 올라서 사기가 손이 잘 안 나가는데 그런 상태로 옆에를 살짝 봤더니 네. 은이 너무나도 싼 거죠. 은이 작년만 하더라도 한 돈당 6,400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11,000원이 됐으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만큼 네. 지금 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은은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은 따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 거의 80배 이상 저렴하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서 금에는 선뜻 손이 안 나갈 때 은을 찾게 되면서 유독 요즘에 은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금은 사상 최고치까지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은값까지 이렇게 덩달아 오르는 추세면 금값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그 투자은행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온스당 5,000달러 선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오르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오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보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글로벌 정부들이 전부 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올 초 들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게 이제 60%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 생각하시면 네. 몇 배 뛴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걸 제일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지금 금 사야 됩니까?
일단 금값이 많이 올랐죠. 네. 뭐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배 떠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고란 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현금이나 뭐 예적금을 하고 있다라는 뜻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내 현금이 4,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있으신다면 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현금의 가치가 요즘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또 네. 금을 꼭 할당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도 뭐 금 ETF, 뭐 골드 뱅킹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예. 금을 투자할 때는 뭐 금 ETF도 있고요. 금 골드 뱅킹도 있고 뭐 KRX 금시장 혹은 실물을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실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살 때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매매 수수료 한 5% 정도에서 사자마자 한 15% 정도 손실을 봐야 된다.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죠. 네. 우리나라만 금값이 유독 비싼 한 17%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자마자 마이너스 32% 정도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게 바로 금 ETF나 금 통장입니다. 금 ETF의 경우에는 이제 실물 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래가 되게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한 1% 정도 수준이라서 되게 저렴하다 볼 수 있고 다만 나중에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ETF의 특성상 이제 뭐 그 꼭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지금의 경우에는 ETF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고 또 투자는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지금까지 금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